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아침 8시 4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급등의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전일 있었던 FOMC 회의 내용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거기에 대한 환호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어젯밤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됐다. 그랬기 때문에 환호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은 제 생각에 지금 미국 증시를 설명하는데 좀 부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이유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 만기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난주쯤부터 변동성이 확대가 돼가지고 급등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급등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급등세를 이어온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급등세로 인해서 좀 어떤 시장의 과열 조짐이 있고 좀 그런 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또 그리고 증시의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건 사실상 기술적인 이유, 그죠? 분위기가 좋아서 추세가 강해서 뭐 아니면은 뭐 약간의 뭐 비이성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르는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여기에 뭐 FOMC가 어쩌고저쩌고 뭐 아니면 무슨 경제지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재료를 갖다 붙이는 거는 다소 설명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평소에 비해서요, 그죠?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어제부터가 아니죠. 뭐 비교적 오래전부터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눈 가리고 자기 갈 길만 추세에 따라서 그냥 묵묵히 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증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끼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젯밤에는 이제 평상시에 그 깝깝하던 그런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시원한 원웨이 상승. 뭐 비록 상승률은 조금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급등이 뭐 1%밖에 안 오르냐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 근데 아무튼 1% 정도고 또 그리고 상승한 내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오래간만에 이 전 업종이 골고루 초록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원웨이 상승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죠. 오래간만에 시원한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긴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만기일을 앞두고 이렇게 이 하루 전날에 이렇게 어떤 상승세에 뽕을 뽑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게 과연 이 정말 상승세에 이게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일단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만기를 앞두고 뽕을 뽑아내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뭐 물론 오늘 밤에도 뽕을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만기를 앞두고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일단 또 그것도 또 두고 봐야 아는 부분이겠죠, 그죠? 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2일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22는 엄청나게 지금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플레가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뭐 8회 연속 인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유로존의 내용을 우리가 뭐 22 통화정책회의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여기 많이 본 뉴스에 있는 기사 제목들만 봐도 얼마나 지금 유로존이 매파적인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라가르드 금리 인상 중단 없다. 인플레 놓고 더 할 일 많다라는 이야기 했죠. 무슨 이야기인지 대략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파월의장 하는 거 지금까지 봤잖아요. 인플레 높고 더 할 일 많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하겠다는 걸 의미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새로운 금융시장 긴장, 인플레를 더 빠르게 낮출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건 뭔 이야기겠습니까? 새로운 금융시장 긴장이라면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미국의 뭐 어떤 은행 위기라든가 잔잔한 은행 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의 뭐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죠? 경기 침체 같은 게 오면 인플레가 빨리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어, 그
그 실제로 그래서 유로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간 낮추긴 했습니다. 뭐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종 금리는 얼마가 될 것 같냐, 도달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어젯밤에 드렸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측하려 하지 마라. 도달하고 나면 그때 되면 알 수 있을 거다. 최종 금리 어디까지 올릴지 나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유로존이 이렇게 매파적이면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젯밤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도 살짝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저런 소식으로 인해서 달러는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뭐 물론 금리의 급락에는 약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달러와 금리는 급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달러의 급락에 관련해서는 일단 좀 먼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달러는 참고로 지금 아시다시피 유로존이 훨씬 더 긴축적인 이야기를, 유로존이 훨씬 더 매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 이제 끝낼 수도 있어, 이번에 멈출까 말까 이러면서 계속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그러니까 미국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유럽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 이 달러 약세는 좀 이어져 왔긴 했는데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는 보시면 명백하게 박스권을 일단 그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대충 그은 거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은 여기 있죠.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어젯밤에 유로존이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달러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지만은 약간 좀 이제 단기적으로 이미 먼저 달러화는 ECB 통화정책회의 전부터 이미 빠지고 있었고, FOMC 회의 전부터 빠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약간 좀 뽕을 뽑는 듯한 좀 장대 음봉 이런 게 나와 버린 거죠. 변동성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좀 너무 단기 언더슈팅 아니냐. 단기 언더슈팅, 그러니까 한 여기쯤부터 이어지던 이런 달러의 하락을 마치기 위한 언더슈팅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젯밤에 이런 급락을 보면서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급락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자리를 붕괴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고 싶으면 이 자리 부근에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잘해서 여기서 힘을 모아서 이걸 이제 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박스권 중간 정도 되는 자리부터 지금 벌써 이제 급락을 해버려 갖고 약간 좀 하락의 힘을 소진시키는 걸 보면은, 하락의 힘을 좀 많이 좀 써버리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 일단 이 자리를 붕괴시킬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또 그리고 어젯밤에 고용지표 이런 것도, 미국 고용지표 이런 것도 발표됐는데 그것도 달러 약세의 한 요인이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과는 아직 한참 남았다. 여러 가지 달러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일단 달러는 아래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어제 달러의 급락이 미국 증시의 폭등과 미국 증시의 급등과 동반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꼬리는 주식시장이죠, 그죠? 꼬리는 주식시장이고 몸통은 전체 금융시장, 뭐 채권이나 뭐 외환시장이나 이런 걸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만기일이라 갖고 변동성이 확대돼서 얘가 들쭉날쭉하면서 얘가 지금 몸통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 말씀드리는데, 약간 어젯밤에 달러의 급락 이런 것도 좀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식시장이 변동성 확대되니까 얘도 덩달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은 일단 좀 시간이 가면서 좀 더 검증이 좀 필요한 뭐 저만의 아직까지 의견에 불과한 거고요. 다만 어쨌든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뭐 급락할 이유가 있어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한 자리나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래봐야 박스권이다.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다. 다만 이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이 나온 위치가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정말 아래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 일단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 이야기는 좀 어느 정도 했고요. 이제 미국 그 지표들 좀 경제 지표들 좀 어젯밤에 발표된 것들 좀 살펴볼 건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조금 좀 어젯밤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그리고 그 4주 평균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예상치를 또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26만 2천이었는데 또 26만 2천이 나왔어요. 또다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은 지금 보시면 오래간만에 이게 좀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오래간만에 지금 보시면 큰 폭으로 늘었고 이런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금리 인상이 슬슬 중단이 되려고 하고 뭐 경기 둔화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 시장이 슬슬 꺾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저런 게 슬슬 치솟으면서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어떤 고용이 안 좋아지는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조금 좀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나온 거니까 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용 시장이 조금 좀 비실비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제 생각엔 달러 인덱스와 이 미국 금리에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고용 지표가 이 파월 의장의 연준의 통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아도 뭐 저 정도는 괜찮아. 뭐 저 정도 지표면은 그래도 25bp는 인상할 거야라고 하면서 25bp 인상 확률은 오히려 그 FOMC 당일날보다 한 5% 정도 더 올라가긴 했는데요. 근데 일단 뭐 달러와 금리의 반응은 일단 그렇진 않았다. 달러와 금리의 반응은 뭐 보시다시피 달러가 급락을 했고 또 그리고 금리도 어젯밤에 좀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금리도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단기적으로 싼고점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확실히 좀 긴축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긴축을 좀 못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좀 녹아든 것 같다라는 게 그게 어젯밤 모습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싼고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으니 일단 좀 안심을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일단 좀 강한 편이고요. 금리 상승세는 좀 강한 편이고 아직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뭐 이런 자리들을 깬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여전히 좀 경계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전히 좀 마음 편할 수는 없는 구간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와 금리가 뭐 약간 뭐 긴축 우려가 뭐 조금 해소됐다. 유로존은 그랬지만 고용 지표를 보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달러와 금리가 좀 하락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요 정도를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나머지 뭐 제조업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일단 뭐 생각이 됩니다. 일부 제조업 지표들은 예상치보다 크게 좋아지기도 했고 일부 지표들은 뭐 여전히 안 좋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필리 페드 그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단 예상치보다는 일단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고용 지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어제 이제 국채 입찰도 있었습니다. 국채 입찰했는데 보시다시피 약간 좀 금리가 좀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달, 두 달 단기물 국채가 입찰을 했는데 금리가 5.01, 5.08이니까 금리가 좀 오히려 많이 좀 낮아진 모습입니다. RRP에서 좀 돈이 좀 많이 빠져나와서 그런지 일단 하여튼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이 단기물 금리가 5% 초반까지 떨어졌으면은 앞으로는 이제 RRP에서 좀 돈이 빠져나오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발표된 단기물 채권들은 한 5.1%, 5.2% 가까이 금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RRP에서
그럼 RRP의 5% 금리보다는 좀 매력적이죠. 그죠? 0.1%, 0.2%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 생각보다 많은 돈들이 들어오면서 5.0에서 거의 금리가 결정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RRP에서 돈 빠져나오는 게 조금 이제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채권 발행 일정이 또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는 보시면은 다음 주는 단기물 채권들 기준으로 해서 약 1,500달러에서 1,600달러 정도 되는 이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기물 채권들로는 한 300억 달러 정도 또 발행을 할 그런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대략적으로 한 1,500달러, 1,600달러 그리고 300억 달러 더하면은 한 1,800억에서 1,900억 달러 정도 또 다시 채권 발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라는 거죠, 그죠? 네. 뭐 비록 RRP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이 채권 발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액수의 시중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시중의 유동성을 얘네가 빨아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상당한 긴축적인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이제 주식시장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마구잡이로 올라가고 있으나 어쨌든 저런 점들은 이제 조만간 반영이 아마 되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뭐든 매도 먼저 맞으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식시장은 이 여러 가지 악재들을 사실 다 지금 좀 무시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맞아야 될 매가 있는데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지금 도망쳐 다니면서 지금 피해 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번 걸리면은 이제 가중처벌 받게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지금 뭐 시장에 뭐 악재가 뭐 구체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채권 발행하고 저런 거 잠재적인 악재인 거고 은행 위기 이런 것도 잠재적인 거고 사실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잠재적인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악재가 맞는데 아직까지 어떤 뭐 점화가 되지 않은 잠재적인 악재가 맞긴 맞는데 악재가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죠, 사실. 기술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악재. 사실 그게 가장 큰 악재예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과열돼서 올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피어 앤 인덱스 뭐 이런 피어 앤 그리드 이런 인덱스를 봐도 81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죠. 뭐 일부 분들은 이게 뭐 89, 9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 지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몰라서 89, 90까지는 좀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까지 가는 건 좀 어려워 보인다. 어젯밤에 지수가 1%씩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찔끔찔끔 올라오는 꼬라지를 보면 아무튼 뭐 89, 90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간 무슨 이야기하다 넘어왔냐면은 이미 이렇게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게 가장 큰 노출된 악재예요. 물론 이 역시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눈 감고 그냥 앞으로만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아무튼 그게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가장 큰 악재이긴 합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게 가장 큰 악재예요.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특히 단기적으로 기울기를 굉장히 가파르게 하면서 급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악재인 겁니다. 사실 다른 악재를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 강하니까 지금 이 강한 시장이 꺾이게 하려면은 뭐 은행이 망하는 뭐 위기가 터져야 된다. 뭐 경기 침체가 나서 뭐가 어떻게 돼야 무슨 재료가 있어야 이게 꺾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주식 시장이 너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그냥 아무런 악재 없이도 지 혼자 꺾입니다. 지 혼자. 지 혼자 꺾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게 악재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뭐 배당을 받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면 사실은 내가 싸게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팔겠다는 오직 투기적인 목적이 사실 굉장히 강한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채권처럼 이자 받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면은 그만큼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좀 너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라도 매력이 떨어진다. 그게 가장 큰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 여러 가지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등세입니다. 급등세. 하필이면 근데 이 급등이 만기를 앞두고 이 급등을 하는 거라 야 이거 무슨 그 사악한 계획이 있어서 만기일 전날에 이렇게 급등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보게 하죠. 한동안 많이 올라와서 피로감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또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급등이 대세 상승을 보장하고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만은 아닌 게 문제는 S&P 지수인데 이 전저 그 전고점이란다. 그 전고점이 네, 그죠? 전저점이 아니고 전고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담일 수 있어요. 얘가 어떤 박스권 상단 뭐 아니면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나오는 급등이고 장대 양봉이면은 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상승을 하려고 어떤 뭐 시세의 상승을 그 어떤 뭐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구나라고 그렇게 봐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좀 말이 꼬이는데 이 전 고점들 각종 고점들을 이렇게 많이 앞두고 저항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솔직히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S&P나 나스닥 둘 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드디어 찢고 나왔다라는 거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를 오래간만에 찢고 나왔어요. 이런 급등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급등이 나올 때가 됐었고 드디어 상승 에너지를 이제 빵빵 터트리면서 잘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도 근데 이 위쪽에 있는 무거운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는 부담일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엄청난 급등으로 인해서 어제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들은 오히려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재미있는 점입니다. 변동성 지수들이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 어젯밤에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 그만큼 콜 대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콜 옵션 대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빅스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좀 집중을 해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변동성 터질 때가 어떤 기회일 때가 많긴 한데요. 뭐 물론 이 중요한 건 고점 잡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아무튼 저렇게 이제 드디어 참았던 변동성을 본격적으로 좀 터트리기 시작하니 또 그리고 만기일도 앞두고 있으니 그죠? 뭐 당장 뭐 오늘 밤에 뭘 해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확실히 일단 그 어떤 시장의 상승세는 슬슬 막바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 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젯밤에는 애플이 또 신나게 이제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애플이 신나게 잘 가고 있다.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 종목 다 올라가지고 뭐 특별히 나머지는 볼 거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재밌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어떤 전형적인 단기 오버슈팅 혹은 중기 오버슈팅의 그런 모습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와중에 그죠?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터지는 와중에 이 환율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터지면서 금리가 달러가 급락하고 유로화가 급등하는 모습 나왔으니까 원자재들 일제히 랠리를 다 펼쳤고요. 그죠? 금도 오르고 국제유가도 오르고 구리값도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뭐 구리와 어떤 그 국제유가의 가격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일단 좀 약세를 아직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 뭐 중국 경기도나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내용을 여기까지 내용을 좀 살펴봤고 한국 증시는 일단 말씀드렸죠.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이 오르건 말건 한국은 한국입니다. 그죠? 한국은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못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급등 마감해갖고 한국 증시가 상승 출발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의 찬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 어제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345 지지력 테스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옵션들은 이미 일주일째 바닥을 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하여튼 잘 봐야 돼요.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 해서 뭐 반드시 오늘 뭐 꺾인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 다시 상승으로 마감하고 다시 장대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감까지 잘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간 코스피는 했던 짓을 보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일단 뭐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냥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오늘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진짜 양봉으로 마감할지 음봉으로 마감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침 9시 1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어쨌든 계속 집중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충분히 하방 매집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아직까지 이 장대 음봉의 의미에 관해서 명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혼란스러운 구간이라서요. 그래서 일단 뭐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눌림이려면, 이게 상승 중 조정으로 해석이 되려면 수요일 날의 급락이, 그러려면 빨리빨리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그럴 수 있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감을 한다면은 솔직히 이건 좀 여전히 좀 약하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이게 눌림으로 인정이 되려면은 얘가 양봉으로 전환되고 5일선 위로는 얘가 5일선 위로는 올라와 줘야, 그래야 이제 얘가 눌림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봉의 색깔, 오늘 5일선 돌파 한창 여부,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오늘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보시다시피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빨리빨리 여기 이런 자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1275원 뭐 대략적으로 그런 자리 부근에서 지금 약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빨리빨리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버티자면은 여기 뭐 1268원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버틸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거는 뭐 좋은 생각은 일단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으니까 환율도 일단 하락 출발하는 게 맞긴 맞는데, 달러를 계속해서 들고 가려면 오늘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 지지력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환율과 증시는 특히 최근에 굉장히 커플링이 많이 됐거든요. 원화 강세, 코스피 강세 같이 함께 갔는데요. 요즘에 일단 뭐 코스피 강세는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으니까 원화 강세도 어느 정도, 원화의 하락세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걸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앞으로 달러를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일단 좀 매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장 막판까지 갔는데 얘가 양봉으로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1270원대에 달러를 샀는데 얘가 오늘 장중에 이렇게 회복해서 양봉으로 올라오면은 그럼 계속 달러 들고 가는 거고, 얘가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이 원화 강세가 이어져 갖고 계속해서 환율이 하락하면은 그럼 이제 장 막판쯤에 이제 달러 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눌림시 매수, 그죠? 또 그리고 코스피는 반등시 매도, 이런 게 지금 둘 다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장 막판까지 보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약한 지지력이 있는데 그 자리 회복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급락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목표치는 제한이 돼 있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지지선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